안녕하세요. 구조 엔지니어 김성용입니다. 최근에 구독자분들께서 그 브이로그를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그 독일에서 일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궁금하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다가 뭐가 이걸 보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여기 유학 오고 뭐 이렇게 취직을 하고 또 살아오면서 이 독일 생활 하면서 겪은 일들을 조금씩 이렇게 말씀드리면 유학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여기서 이제 그 엔지니어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궁금증도 해소도 되고, 그리고 또 앞으로 뭐 어떤 부분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출근 시간을 빌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 시야에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독일에서 유학한 사람들, 독일에서 뭐 취직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의 모든 입장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제 경험에 의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생각한 것들, 그리고 또 느낀 점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어떻게 독일에 직장을 구하게 됐냐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2004년도에 독일에 처음으로 왔거든요. 유학생으로 왔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어학하고 학교 다니고 막 그랬는데, 그러고 나 2005년도에 이제 입학을 했어요. 독일 대학에. 그리고 나서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2010년에 졸업을 하고 2011년에 취직을 했습니다. 2010년 말에 이제 졸업을 하고 2011년 초에 취직을 했는데요. 이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학교를 이제 마치면서 원래는 여기에서 이제 디플롬 과정을 했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학사를 하고 여기 와서 석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여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학사, 석사 독일로 나눠져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독일이 디플롬 과정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학사하고 석사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디플롬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박사 과정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학교 다닐 때도, 디플롬 과정 할 때에도 박사 과정을 준비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도 교수와 철근 콘크리트 담당하는 교수와 얘기도 했고, 그래서 디플롬 끝나면 거의 박사를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또 이제 독일에 박사하는 방법이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외국인들은 대부분 이제 특히나 동양 쪽에서 온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기 비용을 들여서 박사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사를 마치고 뭐 내가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는데 뭐 그 전에 저기를 찾겠죠. 맞는 교수를. 그래서 뭐 이렇게 컨택을 하죠. 컨택을 해서 내가 이런 저런 주제를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가 좀 이렇게 논문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컨택을 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오케이 하면 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자기 자비를 들여서 이제 박사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박사 하는 동안 뭐 딴 거 특별히 하는 건 뭐 이렇게 일을 하지는 않고 자기 연구와 관련된 일을 대부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서 프로젝트도 받게 되면 약간 학교에서 프로젝트와 관계된 돈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박사
논문을 쓰고 그 심사를 받으려고 이제 박사 과정을 하게 되죠. 근데 저는 그럴 사정이 안 됐어요. 그 경제적으로 그렇게 박사만 하면서 공부만 하면서 뭐 그 집에서 돈을 받아 쓸 것도 아니고, 또 당연히 그 이제 그때 당시 나이가 뭐 이제 한국에서 군대 갔다 왔다가 뭐 졸업을 하고, 그리고 한국 나이로 27살인가요? 그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28, 33세 이제 졸업을 한 거예요. 그 석사를. 그러니까 뭐 다른 친구들은 뭐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막 그러는데, 그 당시에 뭐 전혀 그런 게 안 됐었죠. 그래서 그 부모님께 더 이상 손은 이렇게 벌릴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어떻게 살 길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박사를 한다면은 내가 돈을 벌면서 박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독일에는 그 비스텐샤프트리체 미타고 하더라고, 연구실에 연구원으로 일을 하는 거죠. 학교 연구실에 연구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나오는 돈을 받고, 이제 그게 뭐 학교에서 나오는 돈, 주에서 나오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프로젝트를 연구소에서 맡아서 하면은 그 연구소에 관련된 그 비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임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연구를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일하는 연구원으로 취직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쌓여진 자료를 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을 쓰는 거예요. 이제 독일 애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케이스로 하고 있죠. 특히나 뭐 또 다른 과목들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그 여기 이제 토목, 건축 이쪽은 거의 다 그런 케이스로 진행이 됩니다. 박사 과정은. 그래서 이제 그걸 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그 전에 디플롬 끝나기 전에 뭐 이렇게 저렇게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해서 교수와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 이제 그 디플롬 끝나고 나면 그 연구실에서 박사 과정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2010년이니까 약간, 근데 2008년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건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세계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그래서 그 2010년도까지도 여기 독일에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공부하느라고 뭐 그런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한테, 야 그러면 언제 내가 시작을 할 수 있겠냐, 계약서는 언제 쓰냐 하니까 좀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나라에서 돈이 안 나왔다, 연구비가 있어야지 너를 이제 저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안 된다라고 그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기다리면서 이제 논문을 쓴 거예요. 이제 졸업 논문을, 디플롬 졸업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졸업 논문을 이제 쓰면서 이걸 쓰기 전에는 뭔가 확답을 얻고 뭐 이렇게 계약서를 쓰고 싶은데 자꾸 미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불안해지고, 그렇지만 또 그게 또 논문에 영향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최대한 이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려고 하면서 논문을 이제 쓰고 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또 같이 겹친 게 뭐였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디플롬 논문을 쓰고 이제 논문이 끝나면 한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이제 그 전에는 그 직장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연구원으로 일하는 게 이제 확정이 된 상태라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미리.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계약을 쓰고 논문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가서 결혼식을 올리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박사 과정을 하면은 그 생활에도 그렇게 뭐 생활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공부도 가능하리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을 추진했는데, 다른 거는 뭐 다 괜찮았죠. 뭐 그 논문도 그렇고, 뭐 저기 결혼식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다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됐는데, 직장만 이제 그게 확답이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국 그 논문을 쓰고 논문 발표를 하고 이제 한국에 갈 때까지도 이제 그게 결정이 안 된 거예요. 그 전에 몇 번 이렇게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 담당 교수한테. 그런데 뭐 이렇게 대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안 되나 보다 이제 그러고 있었죠. 그러고 나서 한국에 있다가 결혼식 올리고 이제 같이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지금 그 제 아내랑 같이 기숙사에 살았죠. 그때 그 기숙사가 뭐 한 20크바 안 될 거, 20제곱미터가 안 될까요? 한 7평, 6평 뭐 그 정도죠. 그게 이제 신혼집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살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제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학교도 이제 지원을 했죠. 그때 당시에 공부하던 학교에 원래 계속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서 대답이 없으니까 다른 학교도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독일의 그 아헨에서, 아헨 공대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헨 그 도시도 되게 괜찮고 그래서 계속 있고 싶었는데 그런 게 답이 없으니까 다른 도시에도 막 지원을 했죠. 근데 다른 도시에도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결혼은 했는데 생활비는 없고 뭐 이렇게 앞에 뭐가 이렇게 깝깝한 거죠. 막막한 거예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연락을 받게 돼요. 그 이제 독일 학교 다니면서 이제 같은 학년에 있는 친구들, 뭐 저보다 나이는 훨씬 어리죠. 그렇지만 이제 같이 뭐 공부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하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뭐 하냐? 그 박사과정 이거는 뭐 이렇게 잘 돼가냐? 물어보더라고요. 뭐 야, 안 된다. 지금 뭐 연락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이렇게 잘 안 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겠다. 아니 막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얘가 야, 근데 너 그 어디 누가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저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걔가 그 너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라. 뭐 직장 관련 일이다.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이 그래 뭐 한번 그 내 연락처 주고 그렇게 연락을 해라 그랬죠. 근데 그 저한테 연락을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한 달이 건너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가 저기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을 본 회사에서 저 같은 사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한국 사람이고 독일어를 할 수 있고 독일의 이제 그 건축 토모 구조를 공부를 했고 한국 구조에 대해서 좀 알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저에 완전 딱 맞는 케이스였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 한번 지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 회사에 제가 지원을 하게 됐죠. 그 회사에.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저한테 소개를 해준 친구도 제가 원래는 알고 있었던 친구예요. 이 친구는 이제 박사과정 한 친구인데 제가 그 학생일 때 그 연구소에서 뭐라고 하죠? 연구소에서 일하는 학생으로서 이제 연구소에서 일을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자료 모으라 하면 자료 모으고 또 뭐 이렇게 그 이제 새로 들어오는 학생들 가르치는 뭐 이렇게 구조 수업이나 뭐 이런 거 하면 하고 뭐 논문 도와주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했었는데 그 일을 할 때 그 연구소에 박사과정을 하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는 그 제가 이제 정력학 그 연구실에서 그 메샤닉, 스타틱 뭐 이런 연구실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그 연구소에 박사과정을 하는 친구였죠. 근데 그 연구소가 그 나무 구조, 목구조, 네, 목구조로 박사과정을 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디플롬 끝날 때 그 친구도 박사과정이 이제 끝난 거죠 거의.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 직장을 구하려고 그 회사에 면접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걔는 나를 알죠. 그리고 그래서 그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이제 마침 또 그 회사에서 한국과 관련된 그런 한국 프로젝트를 그 회사에서 맡게 됐었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가 왔다가 주고 그런 얘기를 주고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바로 이제 그 지원서 속에서 지원서를 해가지고 이제 보냈죠. 그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금방 또 뭐 한 이틀 있으니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 이런 간단한 이런저런 얘기하고 뭐 한번 인터뷰 하러 올래. 그래서 뭐 그 다음 날인가 바로 갔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가서 면접을 보고
일주일 안에 연락이 왔죠. 그래서 바로 이제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약간 한 달은 좀 쉬고 싶어가지고 1월은 쉬고 아마 2월부터 제가 그 회사에서 그 일을 하기 아마 시작을 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제가 그 독일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진짜 제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도 제가 독일 회사에서 그러니까 독일에서 직장을 잡고 일한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가능성 자체를 그냥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면 뭐 그때만 해도 그렇고 뭐 지금도 또 그렇지만 지금 좀 약간 바뀐 느낌이 있지만 특히나 그 유럽이나 이런 서양권 문화에서 동양 사람이 어떤 그들 안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한다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 뭐 비자 문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문화 차이도 있죠. 비자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동유럽권 사람들이랑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다른 동유럽권 친구들은 이제 비자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역사적으로도 약간 가깝죠. 이 친구들이랑 그런 생각하는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 동양 사람들하고 다르게. 동양 사람들 우리는 또 이 중국, 일본, 뭐 한국 이렇게 동아시아권에서 있는 사람들이라 가지고 이제 그런 또 영향이 있는 거죠. 생각하는 마인드나 문화나 뭐 이런 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를 들어가고 하면 또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 독일 사회 내에서도 동양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 열려 있는 회사 아니고서는 동양 사람을 이렇게 채용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 당시에 저도 제 주위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 분야에서 일을 하면서 그 독일의 엔지니어로 취직한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물론 어디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그런 케이스 한 번도 못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예 마음 자체를 생각을 안 하고 있었죠. 이제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거라는 걸.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을 통해서 진짜 생각지도 못한 뭐 진짜 그 전에 뭐 이제 아는 독일 친구들이 막 그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야, 너 뭐 이제 끝나면 여기 독일에서 계속 살 거냐? 뭐 나는 아니, 뭐 나 공부 끝나면 가야지. 근데 너 이렇게 살다 보면은 독일에서 계속 살게 될 걸? 뭐 그런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일 무슨 일이 있겠냐? 그 내가 뭐 취직하기에 참 희박하지 않겠냐? 말도 뭐 더듬거리고 문화도 잘 모르는데 누가 나를 쓰겠냐?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야, 누가 아냐? 혹시나 어떤 독일의 기업이 회사가 그 한국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그때 네가 필요할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진짜 그 말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일이 이제 저한테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꿈에도 생각지도 못한 그렇게 독일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회사가 되게 제가 바라는 걸 하는 회사였어요. 제가 뭐 이렇게 공부 끝나고 나서도 한국에서도 초고층 빌딩 뭐 이런 쪽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뭐 저는 이제 그 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죠. 야, 이거 초고층 빌딩 하려면은 좀 뭐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뭐 이렇게 박사나 뭐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가 절 쓰는 이유가 그 초고층 빌딩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저를 이제 채용을 한 거죠. 그 초고층 빌딩이 뭐냐면은 그 지금 그 어디죠? 세종로인가요? 광화문 광장 있는 곳에 거기에 KT 사옥이에요. 청진 사옥인데 이제 그 당시에 이 회사가 이제 그걸 갖다가 맡은 거예요. 이 청진 사옥에 건축가가 있는데 건축가가 이제 되게 유명한 그 렌조 피아노라고 되게 유명한 이탈리아 건축가인데 이 건축가가 KT한테 직접 그 오더를 받아서 이제 빌딩 건물 디자인을 해주는데 이 렌조 피아노 건축사 사무소가 제가 일하던 회사를 이제 구조 설계 파트너로 이제 지정을 해서 계약을 한 거죠. 제가 그때 당시에 일하던 회사가 볼링어 그로만이라고 하는데 여기 독일에서도 뭐 초고층 빌딩은 손꼽히는 회사입니다. 뭐 진짜 세 손가락 안 되는 회사인데 이제 그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볼륨 그로만에서는 그 프로젝트를 맡았고, 그리고 그 전에 뭐 이렇게 또 한국 프로젝트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약간 애로 사항이 있었겠죠. 그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한국 출신, 한국말과 독일말이 가능한 엔지니어를 이렇게 이제 찾았던 거예요. 그게 이제 맞아가지고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죠. 들어가서 정말 제가 진짜 좋았던 거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 프로젝트가 그 들어간 회사에서도 되게 큰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되게 그 회사에서 그 제일 잘한다는 그런 엔지니어들이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한 거예요. 그 이제 거기 프로젝트 장은 그 지금 프랑크푸르트에 교수를 하고 있는데, 되게 진짜 이 친구가 그 되게 똑똑하고 실력도 있고 인간성 성품도 좋고 막 그래요. 되게 이 친구한테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그렇고 이 친구가 이제 그 프로젝트 장으로 있고, 또 기술 부분 장, 뭐 이런 테크니컬 뭐 라이터, 테크니컬 라이터, 뭐 이런, 그러니까 기술 구조 기술 부분의 장, 뭐 이래가지고 또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그 초고층 빌딩, 특히 뭐그 횡장 시스템의 설계에 있어서는 또 그 회사에서 거의 뭐 최고였죠. 이 친구가 이제 주도적으로 그 유로피안 센트럴 뱅크 새로 지은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새로 지은 건물의 그 횡장 설계 뭐 시스템 이런 걸 이 친구가 뭐 거의 주도적으로 했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간 팀에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뭐 제가 뭐 초짜인데 알지도 뭐 아는 것도 많지도 않고, 그런데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런 친구들한테 저는 정말 많이 배우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는 되게 초고층 빌딩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진짜 이렇게 뭐라고 하죠, 무슨 티켓 받은 것처럼, 초고속으로 그냥 빨리 어디 들어가는 티켓 받은 것처럼 그냥 그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초고층 파트의 그런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기술들을 배울 수 있게 되었으며, 또 그에 관련된 전문가들과 일을 하면서 되게 그런 오랜 경험이 쌓여야지 얻을 수 있는 그런 스킬들도 이제 배울 수 있게 된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초고층 빌딩 쪽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뒤로도 다른 빌딩 그 횡장 시스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벨기에에 있는 프로젝트도 같이 하게 됐고요. 노르웨이에 있는 프로젝트도 같이 하게 됐고,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프로젝트도 같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되게 큰 프로젝트들을 정말 감사하게도 그 다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면서 경험도 제가 되게 많이 쌓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는 그 독일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진짜 그전에는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또 그렇게 참 진짜 우연찮게도 그렇게 좋은 기회를 받게 되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독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2004년도에 독일에 왔으니까 지금 2021년이 있잖아요. 해수로 한 17년 됐죠. 그렇게 유학하고 독일 생활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직장도 그때 그 사이에 직장도 바꾸고 뭐 다른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또 다음에 그 기회 될 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독일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독일에 제가 취직을 하고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한국에 되게 그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그 시장이 작고 시장 규모도 작으니까, 이제 저는 구조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시장이 작고 규모도 작으니까 되게 똑똑하신 분들이 그렇게 대우를 제대로 못 받고, 되게 그런 많은 경쟁 속에서, 지나친 경쟁 속에서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해요. 그 한국에서
막 이렇게 저기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노력을 외국에서 하면 훨씬 더 기회가 많은 기회가 열려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어떤 실력이나 뭐 이해도가 떨어져서, 이해도가 이게 부족하기보다는 저 같은 동양 사람, 한국 사람들한테 어떤 문화 차이가 이제 좀 크게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행동이나 생각이나 사람들 대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힘들 경우는 있겠지만, 실력이 없어서 아니면 뭐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서 아니면 이렇게 힘들어서 뭐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만약에 한국에 계속 있었으면 이러한 기회를 못 잡았을 것 같아요. 못 잡았을 것 같고, 독일에 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좋은 기회가 저한테 생긴 거죠. 지금 한국에 구조하시는 분들이나 또 특히 젊은 분들, 학교를 끝나고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하시는 분들, 구조를 꼭 하고 싶은 분들, 구조 사무실에 취직을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저는 외국에서 일을 하는 거를 정말 추천을 한번 드립니다. 물론 그 전에 언어도 해야 되겠고, 이렇게 마인드도 달라야 되겠고, 뭐 그런 거는 당연히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한국에서 그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밖에 나오면은 훨씬 더 그런 기회가 더 많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이제 인력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물론 아직 강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전문 인력들이 되게 많잖아요. 전문 인력들이 거의 진짜 포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외국에 나오면 특히나 유럽이나 이런 쪽에는 그런 인력들이 부족해요. 엔지니어나 이런 고급 인력들이. 그러니까 이런 데 나와가지고 그 기회를, 한국에서 못 잡으신 기회를 여기서 잡을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회사에 다 왔네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다른 얘기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